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이 건강에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오랜만에 시장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증시에 대해서 드렸던 얘기가 8월 18일에 촬영했던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약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두 달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이미 S&P 500은 전저점을 살짝 깬 상황, 요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소득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저금이 남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먼저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드릴 건데요. 사실 과거가 항상 반복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미래를 절대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주식하고 채권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주식이 가격이 빠지면 채권도 같이 빠졌다라는 뜻이죠. 올해 그런 일이 있었죠. 주식하고 채권의 상관관계가 0.8을 넘게 되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이 상관관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식이 예를 들어 많이 오르고 채권이 안 오른다든지, 또는 반대로 채권이 오르는데 주식이 못 오른다든지, 또 아니면 주식이 더 많이 빠지고 채권이 덜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는 기간에 채권은 훨씬 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관관계가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사례를 한번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2018년 4분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월 초쯤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금리가 옆으로 깁니다. 금리가 옆으로 긴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이 정도 금리에서는 채권이 매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주가가 빠졌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서 금리가 이제 또 옆으로 기니까 이제 금리 낮아졌으니까 주식을 사야겠다. 이때 주가는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기게 돼요. 그리고 다시 금리가 한번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금리의 고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저점이 주식 가격의 저점보다 빨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연준의 긴축이 되게 막바지에 이르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 주식이 채권보다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옮겨진 거죠. 지금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옮겨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권사들이 이제 발표하는 몇몇의 자료들이 있는데 거길 보시면 현재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요. 그 현금 비중 조사한 걸 보면은 지금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9.11 테러,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그때 이후로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이나 채권 어떤 거 종류를 막론하고 전부 유가증권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금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4% 10년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금이 많을 때 뭘 먼저 살 거냐라고 보면은 과거 사례를 보거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먼저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요거를 지금의 기준금리랑 맞춰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상단이. 근데 연준에서 얘기하는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까지 상단이 한 4.5%, 내년에 4.75%라고 됩니다. 올해 말 4.5%라는 얘기는 11월 FOMC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고 12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고요. 이 폭은 엄청나게 큰데 남은 게 3번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인상 폭이 많지만
인상 횟수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봤던 채권하고 주식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그럼 만약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4.75%가 기준금리의 정점이라고 치죠.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의 이 소위 말하는 역전이 발생하는데 이 역전의 보통 폭이 한 50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4.75%니까 10년물 금리는 4.25%까지 간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이 4%니까 아직 금리가 오를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성립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0%대에서 4%까지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올라가는 금리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하고 사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정도 금리, 4.25%의 10년물 금리에서는 주식보단 내가 먼저 채권을 사야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요번에 9월 27일에 제가 리포트를 냈는데 월간 자료에서 저희가 S&P 500의 하단을 3,500 정도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이 3,500을 제시할 때 나왔던 10년물 금리는 3.7%를 제가 썼습니다. 만약에 이 10년물 금리가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라가면 그때마다 이 S&P 500의 하단은 100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3,570 몇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을 보면은 4%가 되더라도 내려가는 게 한 100포인트니까 3,400이고 4.25%가 되면 3,300인 거니까 지금까지 빠진 것에 비해서는 아직 하락폭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먼저 사시고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물가 이 영상이 나갈 때 물가는 이미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중국 당대회,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그 다음에 중간선거까지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 기간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3,500대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저번에 리스크 관리한 돈이 있으시다면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옛날에는 개인이 채권을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채권은 조금씩 팔지도 않고요. 증권사에 가면 가서 막 직접 사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채권 투자라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상장된 ETF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ETF가 거래량이 적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미국의 ETF든 한국의 ETF든 채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각 증권사 앱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그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소액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 소액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채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이 채권 투자에 대한 약간 주의점 같은 걸 얘기 드리면 채권을 찾아보시면 막 금리가 되게 높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에 막바지인 상황에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거나 옆으로 길 수가 있어서 시장 금리는 안 오른다고 느껴지지만 경기 침체를 앞에 두고 있고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걱정할 때는 이 기준이 되는 금리는 안 오르지만 이 금리가 높은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의 금리는 소위 말하는 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 격차를 이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를 하실 때는 안전한 채권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미국채가 지금 4%거든요. 우리나라 국채는 그거보다 높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웬만큼 믿을 수 있는 우량한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공사채나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금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좀 더 위험한 회사채나 신흥국 채권이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외국 채권 하실 거면은 그냥 미국 채권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방법은 ETF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채권이나 우리나라 아주 우량한 기업이거나 국공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보고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